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서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편복, 자식복 등 여러 복이 있는데 저는 남편복이 유독 없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암으로 일찍 죽었거든요. 여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유했던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구하기 힘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봤고 가진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주식을 했는데 성공을 거두며 50억 자산가가 되었죠. 아빠는 없지만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해줄 거 다 해주고 풍족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키우고 보니 제가 자식복도 은근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키웠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제 사연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으실 겁니다. 그럼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큰아들은 직업 없는 한량 백수예요. 그래도 가끔 카페가 바쁘면 도와주긴 하지만 마지못해 도와주고 아주 잠깐 도와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냅니다. 반대로 작은 아들은 여유로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두 녀석 다 집안이 여유로운 건 알지만 정확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모르죠. 큰 아들과 인연을 끊게 된 건 2년 전쯤일 거예요. 제 생일인데 두 녀석들이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엄마 생일인데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해. 그래도 지난주에 같이 식사했으니까 괜찮지. 뭐 어때? 서로 일하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꼭 생일 챙겨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크게 신경 쓰지 마. 야, 넌 책상에 앉아만 있는데 그렇게 바쁘냐? 드라마 보면 판사들은 앉아서 판결만 내리던데. 너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드라마랑 현실이랑 같은 줄 알아?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어. 이게 형한테 대드냐? 아휴, 너희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니. 아무튼 지난주에 먹었던 양갈비 너무 맛있었다. 엄마 처음 먹어보는 건데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 그래? 다행이네. 다음에 또 가자. 엄마 나한테 선물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알다시피 난 백수잖아. 대단하신 판사님이 크게 한턱 쏘실 거야. 선물 같은 거 굳이 안 받아도 돼. 그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선물인 거야. 알겠지? 왜? 엄마는 갖고 싶은 거 없어? 판사하면 돈도 잘 버니까 쟤한테 뭐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형, 그런 말 할 시간에 형도 정신 차려서 직장 잡아야지. 나이도 있는데 언제 자리 잡아서 장가 가고 그럴 건데? 카페 일을 제대로 배우거나 다른 일을 좀 찾아봐. 너 지금 나보고 조언해 주는 거냐? 너 판사라고 뭐라도 됐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런 가짜는 소리 집어치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수현, 이도현, 그만하지 못해? 너희들 이렇게 싸울 거면 둘 다 연락하지 마. 저 자식이 먼저 시비잖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너만 갖고 뭐라 하니? 둘 다 똑같아. 서로 할 말만 하고. 아무튼 더운데 건강들 잘 챙겨라. 도현이는 시간 나면 집에 들러서 반찬 가져가고. 알겠어. 미안해, 엄마. 큰 아들은 제가 봐도 조금 답답한 경우였어요. 나이가 33인데 아직도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한량처럼 지냈으니까요. 이게 다 오냐오냐 키운 제 탓이다 생각하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둔 게 제일 큰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며 저에게 돈을 달라더군요. 저는 하는 일이 바빠 일일이 신경 써주지 못했고 카드랑 현금을 쥐어주며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큰 아들이 갑자기 뜬금포 발언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한참 손님을 치르고 커피 한잔하며 쉬고 있는데 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주말이야 뭐 인영 씨도 있고 다른 직원들 있으니까 크게 바쁜 건 없는데. 아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그래서 엄마한테 소개해 주려고. 다음 주 주말에 도연이도 온다며. 이참에 가족들한테 인사시키게.
뭐? 결혼? 너 여자친구는 언제 사귄 거야? 나 파리로 여행 갔다 왔을 때 만났어. 글쎄 사는 곳도 비슷하고 강남에 고깃집 하신다더라고. 여행 다녀와서 연락 몇 번 하면서 만났지. 근데 갑자기 무슨 결혼인데? 서로 많이 좋아하고 죽고 못 사니까 하겠다는 거지. 아니, 엄마 말은. 너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그거 그 여자가 알아? 강남에서 엄마랑 카페 운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 있다고 부동산 재벌이라고 대충 둘러댔지. 뭐? 부동산 재벌? 수현아, 너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럼 그 정도 말도 못해? 어차피 카페 엄마 하기 싫어하면 나한테 주면 되고 지금이라도 같이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부정적인데? 아들 인생 망치고 싶어? 말하는 꼰세하고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데? 아, 몰라. 아무튼 난 결혼할 거야.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 큰 아들은 거의 통보식으로 인사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자식이 좋다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마냥 어린애도 아니고 뭔가 뜻이 있겠거니 하고 데리고 와서 저녁이나 한 끼 하자고 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음식 솜씨가 조금 좋은 편이라 집에서 잔뜩 차려 먹기로 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큰 아들이 해외여행에서 만난 여자였는데 직업은 간호사더군요. 서울에 집도 있고 부모님은 강남에서 유명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보통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둘이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시기에 결혼을 언급하길래 조금 잃은 감이 있다 생각했지만 둘이 원하니까 결국엔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예비 사돈들은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딸을 여유 있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약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부터 물어보더군요. 대충 알아서 둘러대고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통해 예단 목록을 받기로 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엄마,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직장 근처가 낫지. 세아가 직장이 의정부랬지? 그 부근으로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알아보려니 힘드네. 좋은 집, 마음에 드는 집 찾으려니. 그럼 집 고르는 게 쉬운 줄 알았냐? 그나저나 세아가는 생각해둔 게 있니? 아니요. 직장이랑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늦지 않게 갈 수 있고 긴급 상황이면 바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알아본 게 있는데 병원 바로 근처더라고. 시세는 3억 정도 하는데 지어진 지 10년 조금 넘었어. 근데 워낙 브랜드라 리모델링하면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신축도 아니고 10년이 넘은 아파트라고? 그래, 그 아파트가 위치도 좋고 요즘 교통편도 발달해서 강남도 1시간이면 온단다. 에이, 그래도 집은 신축 아파트는 사줘야지. 다시 알아봐주면 안 돼? 자기야, 어머니가 신경 써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선뜻 집 알아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말이 그렇잖아. 어머니가 한두 푼도 아니고 집 알아봐 주시는 건데. 원래 그거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가 그만큼 도움 주시면 감사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뭘 이것저것 따져? 미안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마. 그리고 신축이면 어떻고 오래된 아파트면 어떤데?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생활할 곳인데 대강 정리하면서 잘 꾸미고 살면 되는 거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엄마, 미안해.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아니다, 그럴 수 있지. 결혼하는 거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잘 챙겨주고 싶었고, 제가 시집 올 때 받은 금 목걸이 세트를 녹여 새로 반지로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큰 아들은 결혼 선물로 차를 선물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써서 자기도 챙겨달라 이거죠. 예비 사돈들과도 따로 날 잡아서 커피 한잔 하기로 하고 며칠 뒤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얻어줄 생각이라 하니 연신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남의 아파트로 다시 알아보면 안 되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신혼집을 구매해서 어렵다고 말했더니 표정이 싹 변하면서
귀한 딸 그런 거지 같은 아파트에 살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빈정이 상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 쏴붙이고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솔직히 신혼집 사는데 돈 한 푼 안 보탰으면 그대로 따라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견을 제시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큰 아들은 결혼이 못하게 될까봐 저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대뜸 화부터 내더라고요. 아니, 엄마, 내가 거지도 아니고 3억이 뭐야, 환갑이 다 돼가는데 3억짜리 집밖에 못 해줘. 이왕 해주는 거 좀 통 크게 하라니까. 아니, 각자 형편에 맞춰야지. 우리가 무슨 재벌가니? 너 재벌이야?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안 따지려고 했는데 집에 살 때 돈 한 푼 보탰어? 그리고 네가 가진 게 뭐 있니? 다 엄마 돈으로 하는 거잖아. 물론 엄마 죽으면 너희들한테 그대로 상속되겠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내 이야기의 요점을 모르겠어? 엄마는 모르겠다. 몇 억씩 써가면서 이런 싫은 소리나 듣고 있고. 결혼이 네 집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적어도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염치?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말도 못해? 그럼 거지 같은 집에 살아야 해? 그건 당연한 거냐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엄마 지원받는 거 아니면 너 이 결혼하지도 못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고. 엄마, 자식 기죽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네? 엄마만 잘났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엄마는 꼭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아야 해?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 너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웬만해서는 이런 말도 안 해. 네 동생 보고 아무런 생각도 안 드니? 넌 내 돈으로 그냥 평생 먹고 자고 싸기만 할 거야? 아니, 왜 도연이 그 자식 얘기를 해? 걔는 걔고 나는 나지. 그리고 이왕 물려줄 재산 그냥 먼저 준다. 생각하고 통 크게 쏘면 안 되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라. 어느 한쪽이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거고 그쪽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구나. 그렇게 큰 아들은 잔뜩 삐쳐서는 한동안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할 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소유 다른 건물에 식당을 오픈하고 싶어 한다며 손님이 왔는데 일이 바빠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손님이 예비 사돈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을 들먹거리며 카페 이야기도 하고 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 많아 보이니 적당히 등골 빼먹자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금 받아서 가게 오픈하면 그럴듯하지 않겠냐며 작당 모의까지 했다길래 기가 막혔습니다. 몇십 년 동안 부동산 투자하면서 거래해온 곳이라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혼수도 예단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신혼집도 덜컥 사주는 거 보니 대충 재산이 많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저는 찜찜한 기분에 예비 며느리에 대한 뒷조사를 했어요. 아주 대단한 집안이더군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도 거짓말,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 예비 사돈들도 고깃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각각 서빙, 쑥 굽는 일을 하는 거였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통해 돈을 자꾸 빼돌리며 자기들 호의호식하는 데 썼고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큰 아들에게 말해주려는데 큰 아들이 오랜만에 연락 와서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엄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엄마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짠순이같이 굴어? 뭐라고? 넌 오랜만에 연락 와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좋은 집 살아보겠다는 게 잘못이야? 아들이 행복한 게 싫어? 말은 제대로 해라. 좋은 집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거지. 네 돈이 아니잖아. 누누이 말하지만 네 돈이 아니야. 아, 그놈의 돈.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 갖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여윳돈 주는 거 생각해 볼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주는 건 아니야. 10,000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돈 생기길 바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누군가는 고생해서 피땀 흘려버는데 너는 날로 먹으려 하는 거잖아. 엄마, 말은 잘한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다가 나랑 인연 끊고 내가 안 보고 살겠다 하면 엄마가 더 속상하지 않을까? 너 말 다 했니? 저번에 외제차까지 뽑아줬잖아. 지금까지 내가 몇 억을 썼는데 고마운 줄 몰라? 너 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키워준 걸로도 나는 다 한 거야. 너는 뭐 했니? 아이씨, 이래서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쥐뿔도 없어? 너 말 다 했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지. 내 말이 틀렸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딴 년한테 눈 멀어서 패가망신 시키려는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네. 뭐? 엄마 너무하네. 너무해도 어쩔 수 없어. 너는 살면서 정신 좀 차려야 돼.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 아들 아니니까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외제차? 일시불로 사줬으니까 그거 팔던지 갖고 있던지 너 알아서 하고 난 이 결혼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겠네. 50억인데. 뭐? 엄마. 저는 그 길로 독한 마음을 먹고 큰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주면서 고맙다는 말 단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예비 사돈들에게 들이밀며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고 받아간 예물 그대로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도 다 현금화해서 자기들 쓰고 싶은데 다 써버렸더라고요. 큰 아들 시켜서 이래저래 저한테 돈을 더 뜯어내려는 심산이었고요. 예비 사돈들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큰 아들은 정신 차리면 돌아오라며 매몰차게 내쫓아버렸습니다. 짐 정리해서 고시원 하나 얻어서 거기로 보내버렸어요. 자존심 센 큰 아들은 당당하게 연 끊겠다고 했지만 막상 돈 없이 산이 꿀렸는지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작은 아들은 같이 일하던 동료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저도 참 독하죠. 2년씩이나 자식을 모른 척하면서 산다는 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운영하던 카페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저는 손주들을 위해 키즈 카페를 새로 오픈했어요. 아들 내외가 둘 다 일하는 관계로 손주들을 돌보며 일도 하고 싶고 이참에 키즈 카페 하나 내보자 했던 거죠. 작은 아들은 종종 저에게 큰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곤 하는데요. 2년 동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뭔가 느낀 게 있는지 일이라는 걸 시작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평택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화해할지 말지 결정할 생각이에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살면서 깊은 깨달음 정도는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잘 살고 저도 후회 없이 여생을 살다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자식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